코너 타이틀은 차이나 TV인데 오늘은 특별히 차이나 TV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의제를 먼저 얘기하고요. 이게 또 미국과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하고도 엮여 있는 거거든요. 뒷부분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우리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내일 열리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을 한 걸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요. 주요 일정하고 의제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박 5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웰링턴 무명용사 묘지의 헌화를 시작을 해서 미국 의회를 방문합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과 면담한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좀 난처한 질문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보이콧 운동이라든지 1년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질문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부통령과 1차 면담을 하게 되고요. 오후에는 본격적인 양자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의제는 한미 동맹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민감해야 하는 백신과 관련된 파트너십 구축 문제, 또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보고 문제, 그리고 한미일 삼국 간의 대화 협의체를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다자 협의체죠. 쿼드 참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지만 비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경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혁신이라든지 신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인 6G와 관련해서 협력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 구축 문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을 하기로 서로가 이야기가 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동 성명면에 당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리 시간으로 22일 토요일이니까요. 관련된 내용을 주말에 우리는 확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기업별로든 섹터별로든 다음 주 초반에 좀 영향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 후에 이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거 말고 공동 성명서 내용에서 또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나 이런 내용도 좀 담길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로우키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양안 문제로 애둘러서 표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이죠. 백신 문제,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 부분, 또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문제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초 중국을 겨냥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행동에 반대한다.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또 홍콩, 위구르, 티벳과 관련된 인권 사항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넣고자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측이 삽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삭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평화적 분쟁 해결, 그리고 중국과 공통 이익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한다는 다소 유화적이고 완화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한미일 삼국 간의 연대 강화, 쿼드 플러스와 관련된 관여 형태로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껄끄러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런 외교적 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고 산업적인 협력도 많지만 또 한중 관계도 우리가 쉽게 또 끊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 이후의 한중 관계도 고민이 많고 사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우리나라 계속 오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잠잠하게 되면 시 주석이 또 오면서 한미 정상 이후에 한중 관계도 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후에 한중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아무래도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가장 먼저 부르면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요, 한국 기업이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 강하게 경쟁하는 미국에 무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 4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가치 동맹에 참여하는 문제, 중국 통신 기업을 배제하는 크린 네트워크, 그리고 녹색 부흥과 관련해서 적극 참여하는 데에서는 내심 그 불만 섞인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 군사 동맹 강화라든지 쿼드 플러스의 관여 형태의 그 참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에 좀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외교나 군사적 압박이 이전보다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이제 북한과의 대화도 하고 중국하고도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쨌든 또 우리나라를 통한 전략적인 그 압박을 가하려고 하니까요. 쿼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쿼드라는 게 이제 4자 아닙니까? 네 개국이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공동체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뭐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권이죠. 내년 5월 달 이후에 들어서 새 정부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지침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국제 규칙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10개국 모임 그리고 통상과 기술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그 서프라인 체인망에 한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힘으로 아시안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단적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요.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 규칙과 규범을 따르도록 압박 전술을 펼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쿼드에 관여라는 형태 그리고 사안별로 중국에 협조하는 데에서 미국도 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쿼드라는 게 쿼드러플 4개국이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가면 용어 자체도 이제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들어오라고 압박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뭔가 좀 논의가 그러면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도 좀 올해 내년 가면서 이야기는 계속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국제 규칙을 준수한다면 네. 우리 경제에도 좋은데요. 중국이 계속 해상 패권을 장악한다면 우리나라 해상 물동량의 70%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협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쿼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재한다든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를 맞춰서 에펙이라든지 아시안 지역 포럼 그리고 동아시아 서밋과 관련해서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7개 전선에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다층적인 안보망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늦추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7개 전선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 앞으로 미중 간의 그 패권 전쟁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술, 통상 전쟁, 그리고 외교, 군사, 안보와 관련돼서 다양한 전선에서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다영역 전선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쿼드와 관련된 다층적인 안보망 확보도 중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7개 전선이라는 게 이제 다뤄야 될 미중 간에 글로벌하게 다뤄야 될 핵심 그 사안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건 이제 전장의 전선에 비유를 하셨고요. 사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는 중국하고의 직접적인 어떤 분쟁 격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서서히 좀 목을 졸라가는 동맹국조를 통한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의 흐름들은 국제 질서의 흐름들은 어떻게 갈까요? 네,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같은 경우는 2, 3년간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갈등 국면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중 대립 격화가 우발적 현상도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한다든지 군사 기술력에서 발전이 되면서 미국의 국제 그 영향력을 훼손시키고 있고요.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패권 국가로서의 영향 쇠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정당한 발전을 부당하게 압력하고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호 인식 차가 아무래도 상호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패권 전쟁은 10년간, 그중에서도 앞으로 2, 3년간은 치열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올라오는 2등을 위에 있는 1등이 견제하고 뿌리치고 이러는 건데요. 중국이 조금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까처럼 뭐 하나의 중국 이런 거는 중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가치인 것 같고요, 지금도. 그 밖에 뭐 최근에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든지요. 지적재산권 이런 쪽에서 좀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분야나 여지도 좀 있습니까? 네, 앞으로 신냉전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핵 확산 문제, 또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시장을 좀 더 개방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익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든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홍콩과 위구르와 관련돼서는 절대 양보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처럼 내셔널리즘을 이용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자체가 스스로 만든 그 핵심적인 이익을 아무런 성과 없이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7월 1일 날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있고요. 내년 당대 행사에서는 지주석의 영구 집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소한 그 조그만 이슈에도 미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정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강대강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권력을 지금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특별히 국민들에게, 그들 표현으로 인민들에게 이제 약정을 보이면 안 되는군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이 장기 집권이 중국의 미래에 가장 그 핵심적인 불안 요인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많이 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을 말씀했습니다만 이후에 한중 관계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전략을 잘 취해야겠습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외교 국방의 축이기 때문에 이 축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중국은 또 이웃 국가로서의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전략이 좋은데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대표적인 선례가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5년간에 미국에 1,0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하는 동시에 난징에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공장을 또 증설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중국을 그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소통 방법 그리고 중국에 대한 투자도 계속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설정을 해야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상관하게 서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이나TV 오늘은 특집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앞날을 분석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